그냥 쉽게 가려고 하면 티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이랑도 이런 자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겠어요. 절대 한 번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충분히 고민하면서 정말 본인만의 철학을 보여줄 수 있는 제발 잡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하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소연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또 다른 합격생 주은이를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자기소개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4학년도에 섬유미술 패션 디자인과에 진학하게 된 이주은입니다. 네, 축하해요. 저희 주은이는 원래 이제 이번에 재수를 해가지고 홍익대학교에 결국에 합격을 이뤄낸 케이스인데 작년에도 같이 준비를 했었다가 저희가 수시 때 아쉽게 예비 3번을 받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포기하지 않고 올해 다시 준비를 해서 또 면접 때 굉장히 잘해줘가지고 최종 합격, 최초 합격으로 이뤄낸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원래 3학년 이전까지에는 패션 디자인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마케팅 쪽 꿈을 꾸던 친구였는데 패션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해도 패션 경영 관련된 내용이 아주 살짝만 들어가 있는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3학년 때부터 저랑 같이 만나서 생활기록부 쌓으면서 같이 준비하기 시작했고 되게 좀 긴박하고 또 본인도 좀 자신이 없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열심히 하니까 결국엔 합격을 이뤄낸 아주 소중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기록부 관련 얘기로 넘어가서요. 교과 활동 중에서 인상 깊은 활동 한번 소개해볼까요? 저는 제가 직접 스파 브랜드를 기획했던 활동이 좀 인상 깊은데요. 스파 브랜드를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한 옷들은 가격이 좀 높게 책정되어 있고 비교적 베이직한 디자인에는 좀 저렴하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은 이제 아무래도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 이제 베이직한 옷으로 입고 그래서 점점 좀 개성이 획일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어떻게 패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트렌디함과 그런 베이직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템이라는 스파 브랜드를 기획을 해보았는데요. 이러한 저의 의도가 담겨있는 패션 디자인으로는 후드티에 앞면에 큰 컷아웃 절개를 내서 그 안에 어떤 티셔츠를 입느냐에 따라서 매번 새로운 기분을 느끼도록 해서 굉장히 가성비 있게 효율적으로 개성을 뽐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활동이었어요. 선패디 쪽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패션 브랜드를 만들어보는 활동이 필수적으로 꼭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이 활동을 굉장히 공들여서 준비를 했던 거고 왜 그러냐면 패션 디자인 쪽으로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의 패션 브랜드를 전개해 나가는 거잖아요. 누구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한 목표는 기본적인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해봤느냐 이걸 어필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당연히 고등학교 시절 내에 내가 또 브랜드를 개발해보고 그에 따른 시그니처 상품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또 당연히 브랜딩 활동이라고 하면 그 브랜드의 로고라든지 브랜드의 컬러라든지 그 브랜드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좀 다양한 패션 디자인 외에도 다양한 항목들을 충분히 다뤄나갈 수 있는 융합형 인재이다. 요거를 또 얘기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비교과 활동도 한번 소개해볼까요? 흔적이라는 주제로 섬유미술 작품을 전시를 했던 게 가장 인상 깊습니다. 이제 흔적이라고 하면 저는 그것이 시간이 남긴 자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시간을 섬유에 빗대어서 섬유를 겹겹이 쌓아 올리는 그러한 활동으로 작품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 섬유들을 이제 털실로 고정을 시켰는데 고정을 시킬 때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닌 임의적으로 일부러 털실을 교차시켰는데요. 그 이유가 흔적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 갑작스럽게 그리움이라는 그런 감정이 피어오른다고 생각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피어오른 듯한 감정을 이제 털실로 표현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 활동도 너무 좋고 정말 필수적인 활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홍익대학교를 지원할 때 섬유미술 패션 디자인이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섬유미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패션 디자인 관련된 활동만 주구장창한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섬유미술 관련된 활동을 생기부에 넣어줬다. 이게 진짜 한 끗이거든요. 교수님들이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이렇게까지 예술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구나라는 것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섬유미술 관련된 활동을 넣었다? 어필 포인트도 너무 좋고 이 학부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 보이고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치지 않고 꼭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술활동 보고서 내용으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지원 동기 컨셉을 어떻게 잡았죠? 저는 클래식을 좋아하는 학생으로 딱 컨셉을 잡았었는데요. 클래식이라 하면은 되게 옛것이나 고전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저는 새롭게 저만의 클래식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미우미우에서 Y2K 로우라이드가 나오고 그게 계속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일종의 스타일이 저는 클래식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런 클래식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지원을 하였다고 컨셉을 잡았습니다.
너무 좋죠. 그러니까 패션 철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슬로우 패션, 뭐 친환경적인 어쩌고 이런 얘기 좀 제발 그만하고 정말 내가 추구하는 패션 철학이 무엇인지를 심도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컨셉을 잡아서 지원 동기로 얘기도 해주고 생기부에도 녹이고 미활부에도 녹여야 되겠죠. 그래서 제발 쉽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거는 너무 아는데 그냥 쉽게 가려고 하면 티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이랑도 이런 컨셉을 잡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겠어요. 절대 한 번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충분히 고민하면서 정말 본인만의 철학을 보여줄 수 있는 컨셉을 제발 잡길 바랍니다. 친환경 이런 얘기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미할부 쓸 때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요? 저는 정말 위알부는 수강생 덕분에 정말 수월하게 썼습니다. 딱히 어려움은 없었고 그보다는 면접이나 생기부에도 더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할부 쓸 때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 미할부 쓴다고 하면 되게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죠? 근데 평소에 활동 열심히 해놓고 활동 기록을 잘 해놓으면 진짜 금방 씁니다. 우리가 해놓은 활동들을 다 정리를 잘 해놓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미할부 쓰면 진짜 순식간에 끝나요. 거의 대부분은 8시간? 길게 걸려도 12시간 안에는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정할 거리도 많지 않고요. 어땠어요? 미할부 쓰면서? 정말 그 소스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그대로 조금만 수정해서 위알부에 반영해서 쓰면 되니까 정말 효율적이고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처럼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록을 잘 해놓기. 왜냐면 생기부에 우리의 활동이 100% 반영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활동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이나 강조해야 될 내용은 항상 그 실시간으로 기록을 잘 해놔야지 위알부를 쉽게 쓸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로 넘어가서 우리 생기부 채우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1차적으로 했던 활동들이 생기부에 적힐 때는 선생님을 통해서 2차적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한 과정 중에서 빠진 듯한 부분을 채워 넣는 게 좀 가장 어려웠어요. 맞아요. 저도 기억에 많이 남는 학생 중에 한 명이고, 그러니까 주은이네 학교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 좀 되게 적극적인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패션 디자인 쪽으로 준비한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딱 패션 디자인, 서면 미술 이런 걸 타겟팅해서 활동을 가지고 갔을 때 선생님 입장에서는 조금 낯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바꾸는 게 낫지 않겠냐, 저렇게 바꾸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조언을 많이 주셨는데, 근데 뭐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과정이 조금 번거롭기도 했겠지만, 근데 결과적으로는 선생님의 비위를 또 우리가 잘 맞추면서 우리의 원하는 활동을 좀 깔끔하게 넣을 수 있게 굉장히 노력을 했고, 또 생각을 해보면 그 선생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좋은 생기부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물 부분에 있어서도 절대 허투루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미술 선생님의 마음을 우리가 돌리려면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리폼을 하는 활동이 있었는데 그 활동 한번 소개해 줄래요? 저희 학교에는 생활교복이라고 후드집업과 맨투맨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학생들이 맨투맨보다는 후드집업을 많이 착용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맨투맨의 시보리 부분에서 답답함을 느껴서 맨투맨을 멀리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런 부분을 패션 디자인으로 승화시켜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목에 있는 시보리부터 허리단에 있는 시보리까지 아주 크게 절개를 내서 그거를 아일렛 펀칭기로 뚫고 그거를 끈으로 구차시켜서 이제 사용자가 적절하게 그 조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활동이 학기 말쯤에 이제 수시원서 쓰기 직전에 넣었던 활동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막 밤새가지고 만들고 막 PPT에 넣고 뭐 난리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 아일렛 펀칭 기기를 빨리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배송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송이 안 와가지고 막 손으로 뚫고 진짜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좀 과정들이 지금은 추억으로 남아있을 만큼 열심히 노력했고, 그리고 분명히 그런 노력이 미술쌤의 마음을 확실하게 우리가 잡은 게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쯤에는 되게 우리가 넣으려고 하는 활동들을 좀 신뢰성 있게 잘 넣어주셨다, 그런 말을 꼭 하고 싶네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무조건 됩니다. 그리고 면접 얘기로 넘어가서요. 면접 준비하면서는 어떤 게 어려웠어요? 저는 일단 수능 공부보다 더 힘든 게 면접 준비하는데요. 저는 실기력이 굉장히 부족한 학생이었는데 제가 아이디어가 나와더라도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게 제일 먼저 큰 고민거리였어요. 그리고 아이디어 자체를 낼 때에도 제가 원하는 기준점이 높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제 스스로가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어서 그런 괴리감에 또 힘들었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이겨냈나요? 정말 반복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하면 된다라고. 제가 작년에 했던 이번 문제 풀이와 지금의 이번 문제 풀이를 비교해보면은 아이디어적으로나 아니면 구도적으로나 정말 크게 성장한 게 보이는데요. 그런 걸 보면 이제 반복밖에 답이 없다, 하면 된다라는 걸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영상을 찍어놔요. 면접 영상을. 그리고 공유를 해주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정말
일주일이 달라요. 전주에 찍은 거랑 이번 주랑 찍은 거랑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면 돼요. 저 지겨운 얘기지만 하면 됩니다.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있어요. 뭐 누구는 실기를 아예 안 해서 너무 늦게 시작해서 실기력이 너무 없을 수도 있고, 누구는 아이디어를 내는 게 힘들 수도 있고, 뭐 누구는 말을 하는 게 너무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가 다 힘들더라도 계속 반복하고 연습하면 무조건 돼요. 그리고 같이 하는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한테 좀 긍정적으로 자극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하면 무조건 됩니다. 이건 정말 반복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감상 문제 풀 때는 어땠어요? 감상 문제 풀 때는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생소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말 수연쌤이랑 하면은 어느 경지에 오르듯이 다들 잘하게 돼요. 그리고 멘토 선생님들이 던져주시는 그런 질문이라던가 조언들이 정말 크게 도움이 됐었고, 거기서 나왔던 소스들로 이제 실제 면접장에서 질문에 대답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상 문제로 찢어버린다. 이게 저희의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감상 문제로 첫인상에서 이 친구는 진짜 잘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만들어준다. 그게 또 전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감상 문제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주면 합격 가능성이 정말 많이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홍익대학교 준비한 친구들한테 조언을 해준다면? 저의 좌우명이 약간 그냥 하자이거든요. 하나 목표를 정했다면 그냥 계속 끊임없는 목표의식을 상기시키기, 아니면은 동기부여에만 이런 걸 계속 보기보다는 그냥 마음을 비우고 오늘의 할 일을 차근차근씩 해나가는 게 뭔가 조금 더 마음도 편안하고 그냥 긍정적으로 더 믿게 되는 발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은이는 면접 준비하면서 너무 멘탈이 깨지고 힘들 때 홍대 캠퍼스를 직접 방문했었대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좀 눈앞에 있는 목표를 보고 준비를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런 방법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조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상황이 있지만 사실은 눈앞에 쌓여있는 것들을 먼저 해결하다 보면 목표에 금방 좀 당도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면 된다라는 말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항상 인터뷰하는 학생들은 모두 다 그 과정을 겪은 학생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그 과정을 꼭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또 우리 주은이 학생의 합격생 미알보 원본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